이번 시간은 십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는 다 배웠죠. 그렇죠? 배웠기 때문에 비경과 급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오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오행부터 시작된다. 오행. 그죠? 자, 오행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 금, 수가 있다. 이렇게 5개가 있다. 이걸 오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이라고 그러면 내가 생해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생한다. 내가 생한다. 내가 생하는 게 있고, 나를 생하는 게 있다. 이게 나를 생하는 게 있다. 그죠? 나를 생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게 있고,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게 있고, 나를 극하는 게 있다. 나를 극하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나와 동일한 천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개를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하고, 이 전부를 음과 양, 음양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10개가 되고, 그죠? 이게 10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우리가 십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십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십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죠? 뭐 육친, 예를 들어서 배우자, 남편, 자식, 아니면 부모, 장인, 장모, 이런 관계. 그죠? 그런 관계가 누구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십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가장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사주를 분석하고 상담하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데 충분한 그걸 발휘할 수가 있다.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뭐 관계 이러면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육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회사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죠? 이런 거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나 없나. 내 능력이 있나 없나.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정도의 재산을 활동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직장 직위를 가지고 명예를 추구할 것인가.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수적으로 뭐가 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인간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십성과 십성을 배우는 목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의 능력, 그죠?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자신의 능력의 이야기야. 능력. 나의 능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야?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비겁이라고 그런다. 비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자, 활동, 이거를 우리는 식상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재성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어떤 재산을 가질 것인가, 재산을 모을 것인가, 어떤 돈을 모을 것인가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재성이라고 그런다. 재성.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 이건 사회 활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쓰임새를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통제하고 아니면 내가 잘 규율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맹의 뭐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맹의 직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직위, 직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나 관성. 자, 그 다음에 나를 생해 주는 거, 나를 생해 주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한다, 어떤 인간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인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비급을 다시 나누면은 비경과 급제로 나누고, 그죠? 급제로 나누고, 식상을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고, 인성을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고, 재성을 다시 편재와 정재로 나누고, 그죠? 자, 관성을 평관과 정관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상관,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걸 이제 합해서 우리가 십성 또는 십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 비경과 급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경과 급제는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비견이 이렇게 되겠죠. 비견, 어깨견자니까 이렇게. 급제는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급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오행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냐. 형제, 그죠? 형제, 아니면 동료, 뭐 자매, 이렇게 해서 나의 능력이 충분하냐 안 하냐, 충분하느냐 안 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충분 여부를 이야기하는, 이걸 우리가 비경급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이거를 왜 또 비경급제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음양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주가 경신이라고 그럽시다. 경신이 있다. 이게 있다. 그죠? 뭐 여기에 뭐 다른 게 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을사가 있고 뭐 병자가 있다 이러면, 그죠? 병자 앞에 뭐 또 경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병이 있어. 여기 내가, 이건 나야. 이게 나야. 난데 여기에 경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똑같은 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똑같은. 이게 양인데 양 플러스 양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거를 우리는 비견이라고 그런다. 비견.
나를 도와주는 쪽에 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사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신사가 있다 그러면 같은 금이죠. 금에서 금인데 양양이고 양음이다. 양양과 양음은 양 플러스 음이 될 때 이거를 우리는 급제라고 그러는데 급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급제라고 하는 급제 이건 이제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뭐예요? 비견이 되려고 그러면은 갑이 오거나 아니면 뭐가 와야 돼요? 인이 오면 되지. 인. 갑목에 준하는 인이 지지로 오면은 이건 우리가 비견이라고 이야기한다. 비견. 근데 갑에 뭐가 왔다? 정이 을이 오고 그 다음에 묘가 왔다. 예를 들어서 묘가 이게 여기 어디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는 급제라고 그러는다. 급제. 자, 이걸 거꾸로 해서 을로 만약에 이걸 놓으면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이게 음인데 이게 음이잖아. 음인데 여기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플러스 양은 이걸 뭐라고 그런다? 급제라고 그러는 급제. 급제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음에서 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음은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비견이라고 한다. 비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비견급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일단 내 사주에 비견을 가지고 있다. 급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금이야, 금. 그죠? 금인데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나의 세력이 나를 지원해 주는 세력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지원해 주는 세력이 많다. 그러면 뭐가 나의 능력이 출중하다.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는 목이 없는데 이게 금생수 하면은 뭐예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식상이 되고 활동력이 되는데 활동해서 돈을 번다 이런다. 돈을 번다고 할 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묘가 있고 여기에 신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인이 있다 이러면 이건 좀 더 목이잖아. 이건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재성이에요. 재성. 이거를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근근목이니까 내가 극하는 것. 이게 근근목인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이 약하면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뭐였냐면 경자연이 들어왔어. 경자연이. 그럼 경이 들어오는 눈에서 이거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데 행운 들어오는 눈에서 연운이죠. 연운에서 경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힘을 보태주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해 신축년이다 이러면 뭐야? 급제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뭐야? 올해 내 재산을 탐하는 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내가 뭘 갖고 오자 하는데 어떤 경쟁 심리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내 고객을 뺏어가려고 하는 내 동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분해 가지고 자, 비견과 급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비견은 뭐냐면은
비견은 급제보다 좁아. 그래서 이 확장성이 아니고 이 고지곧대로 가는 거잖아. 그죠? 고지곧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인이다. 자기 밑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갑이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것도 목이잖아. 목이고 양양으로 들어와서 비급으로 들어오잖아. 비급으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우선 갑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다.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서 고집이 세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러잖아.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중심적이다. 가장 기본적이야. 이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그죠? 그 다음에 승부욕. 이건 어차피 비견과 급제는 경쟁 심리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승부욕이 대단하다. 이렇게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한테 붙어봐라.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 때를 덜 타겠죠. 솔직하고 담백하다. 담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진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있다? 내가 워낙 세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한다거나, 그죠?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 비견이 강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경인데 이쪽에 경이 또 있다. 근데 여기에 경자가 다시 들어왔다. 이러면 이게 다 세 개가 뭉치잖아. 뭉치면 힘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금이니까 금으로 한번 기준을 해서 한번 봅니다. 금으로 기준을 하면 내가 금이다. 금인데 금이 수로 갔어. 수에서 목이 된다. 그건 뭐야? 목은 재성이야. 재성인데 뭐야? 금금목에서 내가 극하는 거야.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비견이 강하면 내가 재성을 극하잖아. 내가 너무 강하면 돈이 안 생긴다는 거죠. 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막 살고 다른 사람 오면 무시하고 이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고집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재성을 극한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신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급제라고 그런다. 급제. 양과 음이 만났을 때. 올해 신축년이다. 신축년이다 이러면 신이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와. 그러면 어떻겠어요? 급제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있고 승부욕이 있는 건 꼭 같아. 그죠? 양보와 타협도 없어.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도 약해. 왜?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그죠? 남의 재산을 뺏어온다는 것은 뭐야? 이재의 발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발다. 그죠? 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비견을 가진 사람보다는 급제를 가진 사람이 순발력이 훨씬 좋다. 순발력이.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순발력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집착이 강한 거지. 집착. 어디에?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재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은 남자로 봐서는 어떤 여자에 대한 집착도 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뭐가 한다? 가정이 불안정하겠죠. 불안정.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모든 걸 이 비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행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이런 비견급제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을 활동하는데 다음에 이제 비견이 넘치면은 이제 그 식상으로 가는데 식상으로 가는 활동하는 그게 줄어들 수가 있다. 식상이 줄어들면은 뭐가 재성도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비견이 강하면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비견급제를.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를 제가 이야기해서 비견급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신상관에 대한 이야기.